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승사는 종구입니다. 네, 오늘은 국비 취업 현실과 주로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질문들을 이제 Q&A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정말 많이 들어왔던 질문, 제가 일단 구두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국비학원은 더 좋은 IT 학원, 그리고 들었던 커리큘럼은 웹 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학원에 가서 동일한 커리큘럼 들으셔도 무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노력이 70, 커리큘럼이 20, 그리고 학원이 1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본인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통해 올바른 공부 방향성을 잡고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6개월 IT 취업이 가능합니다. 즉 국비학원을 다니는데 취업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코로나 기간이라 줌을 통해 원격 수업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학원마다 다를 텐데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로 문의하셔서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거예요. 네, 막상 저 같은 문과생이 처음 코딩을 배울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개발머리가 있는지 적성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런 이 문점을 해결해 줄 수 있게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접근성이 쉽고 그리고 쓸모가 많은 언어인 파이썬 관련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책은 건희의 문과 감성 실용 파이썬이라는 책입니다. 네,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분은 비전공자를 위한 코딩 유튜버입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비전공자이냐? 그건 또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석사를 졸업하신 분이고요. 이런 실제 솔루션, 웹서비스 제작자의 그리고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코딩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제가 일단 이 책을 고른 이유는요. 언제라도 저희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저자님의 기터브 혹은 출판사로 바로 문의를 줄 수 있는 점에 점수를 주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의 자료형부터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포인트인 반복문, 연산,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까지 꼭 필요한 그런 문법들만 이 한 달 커리큘럼에 다 담았다는 점에 점수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도 자주 쓸 수 있는 엑셀, 워드, 그리고 웹 자동화, 웹을 통해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죠. 실제 쓸 수 있는 이 커리큘럼 자체가 정말 구성이 좋아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첫 장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파이썬 개발 환경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저도 코딩을 배운 지는 별로 안 되었지만 항상 하면서 느낀 점은 이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느껴져요. 그런 번거로움 방지하기 위해 순서대로 어떤 툴을 쓰는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이런 자주 나오는 설치 경로 오류까지도 잘 자세하게 풀어서 주어서 정말 특이 케이스 아니면 이 개발 환경 설정하는데 전혀 오류가 나지 않도록 짜놓았습니다. 이 컴퓨터 언어는 자료형이라는 그 문법 체계를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가벼운 그리고 쉬운 예시를 통해서 자료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놓았고요. 이런 어려운 조건문도 해당 그림을 통해 보다 쉽게 설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저는 반복문 중에 중첩 반복문 이 챕터를 진짜 어려워했는데요. 이 챕터를 저희의 뇌에 학습시킬 수 있게 이런 가벼운 예시를 묶어 놓아서 체득시킬 수 있게 잘 구성된 챕터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법 학습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저희가 이 문법을 사용해서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워드 자동화 프로그램 소개라는 챕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가끔씩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매일 출근하면 저희가 직접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노가다스러운 작업이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배운 코딩으로 이 컴퓨터에게 시켜놓고 이제 저희는 커피 한 잔 마시러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한지 설치 방법까지 다 알려주고요. 해당 웹사이트 혹은 깃허브에 가셔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코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웹 자동화라는 챕터를 거쳐서 저희가 실제로 정말 필요한 기능인 이런 네이버 카페의 아이프레임이라는 기능을 설명을 해주면서 해당 데이터를 드래그 앤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해 긁어올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알려주면서 해당 책이 마무리됩니다. SI 업체도 어떻게 보면 경험이고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남들은 3년 걸려 취업하는 IT를 단 6개월 만에 속성으로 배워서 뇌카라쿠베 가는 것이 거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가신 분들은 이게 진짜 타고나신 분들, 천재들. 저희는 천재에 속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된다면 일단 SI를 먼저 취업해서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취업했다고 공부를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지속해서 다른 좋은 솔루션 업체에 이직을 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겠죠. 네, 이 질문도 제가 두 번째로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면 취업하기가 좀 막연할 수 있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취업 잘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솔직히 나이 많으면 젊으신 분들에 비해서 취직 리스크가 큰 것이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기업 입장은 젊은 사람을 채용해서 오래 쓰는 편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취직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일단 코딩을 취미로 시작해 보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려요. 난 IT맨이 될 거야 하고 지금 갖고 계시는 좋은 커리어를 포기하고 바로 국비학원 등록하러 가시지 마시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을 참고하거나 유튜브 파이썬 코딩 영상을 찾아보셔서 먼저 일단 배워보세요. 해보면서 배운 내용을 현재 실무에 적용시켜 보거나 혹은 웹사이트를 만들어 본다거나 하셔서 아, 내가 정말 개발머리가 있구나, 혹은 내가 정말 현재 잘하고 있는 커리어를 버리고 이 직무로 내 몸값을 좀 더 올릴 수 있겠다, 그리고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국비 취업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어렵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아마존 그리고 구글 정리해고 뉴스 보셨죠? 이런 대기업들 정리해고 하는 이유가 현재 IT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정말 열심히 해도 대기업 취업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는 점 꼭 감안하고 국비 강의 수강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주 봤던 질문들을 종합해서 답변하는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에 담지 못했던 궁금하신 내용들 댓글에 달아주신다면 답변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